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 모든 게 엉키고 장애물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내 상사가 문제야. 환경 탓이지. 운이 나빠서 그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속은 시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되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혹시 문제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 바딤 젤란드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만들겠어?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와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쳐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없앨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에너지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트랜서핑은 우리가 어떤 일, 사람, 상황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할 때 에너지가 왜곡된다고 말한다. 이때 우주는 균형을 맞추려고 균형력을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승진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자. 이 승진이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는 승진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 잉여 포텐셜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균형력은 그 불균형을 중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실수를 연발한다. 결국 승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이 승진이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고 균형력을 자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중요성을 낮춘다는 건 이런 거다. 이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다. 중요한 건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내 에너지를 균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트랜서핑은 경멸과 비난을 가장 위험한 형태의 에너지로 본다. 왜냐하면 경멸과 비난은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균형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균형력은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하려고 작용하면서 결국 나를 비난과 경멸의 대상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 내가 경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직면할 현실이 될 수 있다. 경멸과 비난은 부정적인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내가 방출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차원에서 볼 때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경멸할 때 그 에너지는 우주의 균형력에 의해 나를 둘러싼 현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불황자나 가난한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자. 저 사람들 정말 형편없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강력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우주는 균형력을 작동시켜 이를 중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정적 위기나 집을 잃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가? 나는 절대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불의의 사고가 마련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 역시 잉여 포텐셜이다.
균형력은 불의의 사고나 건강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이 장애와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여러 환경 조건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당신만은 반드시 피해가라는 법이 있는가? 직장 동료들을 비난하지 말라. 최선의 경우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당신이 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나중에 불합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내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방출하면 균형력은 그것을 중화하려고 나에게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상황을 끌어온다. 이것이 경멸과 비난이 나에게 돌아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경멸과 비난을 멈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경멸하고 있다면 즉시 내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자. 내가 방출한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연습을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립적으로 바라본다. 에너지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멸과 비난을 멈추면 내 삶의 에너지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균형력이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내가 원하는 현실로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 내 에너지가 부정적인 감정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목표를 이루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과거에 동료를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갈등이 줄어들고 오히려 동료들과 협력할 기회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업무 성과도 향상된다. 비난은 에너지 소모를 유발한다. 비난을 멈추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흐름이 사라진다. 내 에너지는 안정되며 내면의 평온함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평온함은 자연스럽게 내가 내릴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더 유연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 그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력할 여지를 제공한다. 상대방은 당신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더 솔직하고 열린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더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과거에 비난을 했다면 문제의 원인을 동료에게 돌리면서 실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프로젝트의 마감일을 놓쳤을 때 과거에는 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해? 라며 비난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립적인 태도로는 무엇이 문제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접근은 동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얼핏 보면 서로 반대되는 감정처럼 보인다. 우월감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열등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뿌리가 같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둘 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월감도 열등감도 내가 타인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데서 생긴다. 이 비교 자체가 에너지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에너지 차원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나 열등하다고 느낄 때나 모두 강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을 자극하여
나의 현실에 불필요한 문제를 끌어온다. 우월감은 내가 타인을 깎아내리며 나를 높이려 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우월감을 통해 내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 에너지는 균형력에 의해 중화되며 나를 낮추는 사건이나 상황을 끌어올 수 있다. 열등감은 내가 타인을 나보다 높게 평가하고 나를 깎아내릴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만큼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 자체가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 에너지도 균형력을 자극하여 내가 더 열등감을 느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순간 에너지가 왜곡된다. 비교를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나는 특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타인에게 에너지를 빼앗긴 상태다. 내 에너지를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한다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하겠다 라고 다짐해보자.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면 나의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에너지를 내 목표에 온전히 쏟을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현실과 싸우면서 보낸다. 하지만 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까? 트랜서핑은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준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흐름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가능태 흐름은 말 그대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트랜서핑은 이 흐름을 따를 때 원하는 현실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우리가 이 흐름에 저항하거나 집착할수록 삶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가능태 흐름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에너지다. 이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며 내가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삶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가능태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저항과 집착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에너지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현실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집착은 저항의 또 다른 형태다. 예를 들어,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 이 집착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균형력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장애물을 만들어낸다. 먼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이 또한 나를 위한 과정이다.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경험일 뿐이다. 받아들임은 저항을 내려놓고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정돈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흐름에 맡긴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 태도는 잉여 포텐셜을 없애고 균형력을 자극하지 않는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해야 한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다. 가능태 흐름에 맞추면 삶은 더 이상 힘겹고 복잡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처음에는 충격과 좌절을 느꼈지만 먼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고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또 자신이 이전 회사에서 성취한 것들을 세세히 정리했다. 그는 곧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았고 그 경험이 자신을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도약의 기회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때 더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가능태 흐름에 맞추기 위해 매일 이렇게 연습해보자. 오늘 나는 내 삶의 흐름을 믿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인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목표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흐름을 믿고 따를 때 모든 것은 더 쉽게 풀리고 내가 원하는 현실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가능태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삶과의 싸움을 멈추는 것이다. 더 이상 현실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 그렇게 했을 때 삶은 더 부드럽게 흘러가며 나는 내가 원하는 현실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이제 당신도 가능태 흐름을 따르며 새로운 현실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